개조하여 언어되 드디어 조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말을 하되 개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말을 하되 하기 자성이 본래 청정이며 하기 자성이 본래 불생멸이며 하기 자성이 본자 구족이며 하기 자성이 본무 동요며 하기 자성이 능생 만법이니고 하였나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말을 한 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요. 누가 아란전자가 옆에서 듣고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게 문제인데요. 보통 이 기자를 어떻게 생기느냐, 뭐 기약했으며 뭐 이렇게 되기를 그러는데, 기약이라고 그럴 때 이게 기약이라는 뜻이 뭔지 잘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기약했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아님을 기약했으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기약이라는 의미가 뭔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옛날 번역된 걸 보면 조선조 초기에 번역된 걸 보니까 기자를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먹이며, 먹인다라는 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먹인다라는 게 뭐냐 생각했겠느냐, 헤아렸겠느냐 이 말이죠.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헤아렸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깨닫기 전에는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어찌 생각했겠느냐 이거예요. 하자라는 건 이제 중국말로 반대로 쓸 때 하자를 쓰거든요. 불기 이래야 되는데 하기 이렇게 써버려요. 이게 이제 그 한문의 또 묘미입니다. 그래서 불기 자성 본자 청정하며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찌 되느냐 그러면 그 문장 맛이 좀 없죠. 지금 깨달아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이걸 이제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생각했으며 생각 못했다는 거지. 또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아님을 생각했으며 또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본마음에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어찌 생각했으며 어찌 자성이 본무 동요 본래 동요가 없음을 생각했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물을 낸다. 이체유신조 능생 만물이라. 능히 천지 만물을 생각이 만든다는 거지. 이게 그 개자하고 똑같아요. 개교한다. 자성이 능히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는 몰랐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오조 홍인 선사의 이 금강경 설법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가 지오 본성하시고 오조가 본성을 깨달음을 턱 아시고 정명 곧 장부 천인사 불이라고 이름하시었나니라. 바로 내가 장부요 천인사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요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죠. 이름을 하였나니라. 삼경에 수법을 하니 한밤중에 법을 받으니 인진부지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지라. 변전 돈교급 의발운호대. 문득 돈교와 금강경 본교 선법, 여기서 이제 선법을 갖다가 본교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죠. 초기는 다 이래요. 그 다음에 후기에 와가지고 교회 별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본교라는 말을 이제 붙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죠. 본교송, 뭐 돈호송, 뭐 이렇게 한다. 본교와 의발. 그러니까 그 선지, 알마 남종 선지 그 뜻하고 의발하고를 전해서 이르되 여의 육대조 하니 내가 여의 제6대조 하니 내가 제6대조가 되었으니
선자 호념하야 잘 스스로 보호하고 생각을 해서 광도 유정하야 널리 유정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유포 장래하야 장래라는 건 미래죠. 미래 다가오는 세상에 요즘 우리말도 장래니 미래니 다 같이 쓰죠. 유포해가지고 널리 펴서 무령 단절케 하라. 무령이라는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령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단절케 하지 말라.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시고 청오게 하라 하며 말하기를 이 개송이나 뭐 지금까지 얘기가 본왕본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덕이본하고 종보본하고 뒤에 많이 있는 데만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개송도 보면은 주로 이거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거 굉장한 거네. 벌써 시간이 늦은 거예요? 모르나? 무송스님이 와서 이거 좀 해명해봐 이거. 여기 이건 뭐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이걸 좀 보시라고. 이게 응? 이건 딴 건가? 이쪽 시간하고 아닌가? 응? 응? 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맞춰도 되고. 이거 7시 30분이라고 한 건 뭐예요? 그래? 그럼 뭐 이왕 저렇게 갖다 놨으니까 조금 더 하고 마치죠 뭐. 그래서 난 뭔가 했네 자세히 읽어볼 걸. 이것도 보면요, 이게 무슨 오늘날 생각하는 무슨 선사와 선사끼리 주고받는 개송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주 이 교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개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조 홍인 선사가 처음으로 지금 의발을 전한 육조에게 하는 개송인데 굉장한 뭐 아주 희한하게 어렵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제 할 것 같은데 여기 전해지는 걸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전해졌거든요. 이게 상당히 뒤에 썼을 때도 그렇게 이제 쓰여졌다. 이런 거예요. 유종이 내하종하니 유정이 중생들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그러면 이제 와서 내하종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종자를 심는다라는 게 뭐냐. 종자는 마음밭에 종자를 심는 건데요. 그럼 마음밭에 종자를 심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설법을 듣는 거를 종자를 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씨앗을 밭에 심는 그 행위가 뭐냐 하면은 중생이 설법을 듣는 청법이에요. 그러니까 해능 내가 나한테 와서 법을 들었다 이거죠. 그것이 유정이 내하종이에요. 중생이 와서 종자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지의 과환생이라 그 종자를 심은 땅에 결과가 도려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로부터 또 많은 고성이 나온다 이거죠. 내가 나한테 와서 법을 들으니까 또 너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고 제도가 된다는 거죠. 그 무정이 기무정이라, 무정이면 기무정이라 이제 생각이 없으면은 이미 종자가 없다. 법을 들을 생각이 없다. 법을 듣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정이면 생각이 없으면 이미 종자가 없습니다. 무성이니 영무생이로다. 여기서 이제 성자도 역시 마음인데요. 원하는 것이 없으니 또한 나는 것도 없음이로다. 원을 세우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고 법을 안 들으면 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평이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나한테 와서 법을 들었으니까 도를 이루었다.
근데 너로부터 또 인지의 과환생이라 그 도를 이룬 그 자리에서부터 또 도인이 또 나온다. 근데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종자 심는 일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이 없으니 나는 것도 없다. 열매가 나는 것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이 오조 홍인의 개송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조가 부활, 오조가 다시 가로되 턱에 갈마대사가 옛적에 갈마대사께서 초래 사토하니 처음 이 동토 중국에 오시니 이미 미지신고로 사람들이 미지신이라 믿기를 아니하는 거로 이 달마 선법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고로 전차의하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의발을 전해서 이의 실체하야 이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고 삼는다, 만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체, 그 믿을 수 있는 본체, 그 믿을 수 있는 본체를 삼아서 대대상승하연 대대상승이나 대대로 서로 계승을 했으나 법즉 바로 그 달마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심전심하야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서 이제 이심전심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라고 봐야 하느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전하는 게 이심전심이다. 내가 마음을 전하는데 어떤 물질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전이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법도 마음으로 전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 전할 적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전하는 중심으로 이심전심을 다 봐야 되느냐. 첫 번째 편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다가 갖다 전한다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하는 주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마음을 확 전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빙그레 웃고 모르는 사람은 요롱양맹이라고 눈 어둔 사람 같고 귀 어둔 사람 같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할 적에 이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뭐 물질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정전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선법이지 의발로서 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의발은 실체라 실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으로부터 선법을 배웠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대령 다 하게 한다. 좌우자해체 하나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니까 태양이 한번 비치면 모든 초목이 다 함께 자라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나니라. 영자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좌우자해체 하나니라. 자고로 옛부터 불불이 부처님과 부처님이 유전 본체하고 오직 그 마음의 본체를 전하고
사사가, 조사와 조사가 밀부 본심하니라. 은밀히 그 본심을 전했나니라. 붙였다 전하는 거지. 마음으로서 전한 거니까 은밀이다. 무슨 말로 제출한다든지 물건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왕통을 전할 때는 옥대를 전해야 되거든요. 옥대. 왕통을 전할 때는 20년씩이 아니에요. 옥대를 쫙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재산을 물려줄 때는 반드시 쌍문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가에서 법을 전할 때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게 여기서 이제 전법자라는 거예요. 교를 전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교판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래서 불불이 유전 본체하시고 사사가 밀고 본심하였나니라. 의의 쟁단임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발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여하고 물전하라. 너에게서 딱 중지하고 전하지 말라.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세능까지만 이제 의발을 전하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세능으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정선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세능서부터는 세능이 아주 남정선 공주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선법을 이제 크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초조를 달마로 한다라고 하면 달마가 선법을 처음 펼친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꼬림과 군다. 꼬림 상품이다. 꼬림사에 계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산법문이라고 해가지고 황매산 동선사에서 오주, 사조, 도심, 오주, 홍인이라고 살고 있어요. 그걸 동산법문이라고 해요. 또 황매 선법이라고 해가지고 황매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홍인대사의 이제 선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 홍인대사의 선법은 남북동이 갈라지기 이전이죠. 거기서 이제 북동 신수가 나오고 남정 대능이 나왔기 때문에 홍인까지는 남북동이 갈라지기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달마 선법이 이제 그대로 전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능가 사자기에 이제 보면은 수천무후가 그 대통 신수 선사를 보고 선사는 어느 법을 펴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나의 법은 동산법문을 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산이라는 것이 황매현 쌍봉산 그쪽에 동선 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산이다 그래가지고 오주 홍매 법문을 동산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황매산하 신전 불교지신이라 이래가지고 황매산하에서 오주 홍인이 신이 그 마음 보장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신수도 오주 홍인의 법을 펴고 세능도 오주 홍인의 법을 펴니까 이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동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황매 선법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조계 선통이라고 해가지고 육도 세능성사가 되신 조계 선통 때문에 조계 선통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호림 선통, 황매 선통, 조계 선통 이렇게 그 중국 선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호림이다 그러면 이제 달마고, 황매라 그러면 홍인이고, 조계라 그러면 해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쪽 남종에서 의발이 해능까지만 왔다. 그럴 때는 해능이 남종선 종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종선 종주는 신수고 남종선 종주는 신이다. 거기서 이제 까봐서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남종선을 찾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을 뭐 대대로 계승하는 때문에 끝이 나고, 이제 뭐
많이 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주가 되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물전이라 너에게 딱 중지하고 전하지 말씀이라 할 때 이게 이제 해능한테 딱 그 아주 중심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이제 옮겨간 사람 쪽으로 관심이 갈 건데 너에게서 중지하고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거품이 그 해능한테 이제 와서 퍼져나가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법 의승사적으로. 내가 이 얘기는 그 남종선의 총승을 드는다. 이런 거를 이런 데서 강력하게 비추는 거죠. 약전 차의하면 만약 이 의발을 전하면 명여 천사임이라 명이 천사와 같다. 천사라고 하는 건 길에다가 돌이나 무슨 새 같은 걸 달아놓으면 그 길이 언제 끊어질지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걸 천사라고 그래요. 이제 끊어지면 그냥 끝나니까. 그냥 생명이 위험하다. 지금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신수선사가 이경법주가 되고 삼재문사가 돼가지고, 장안과 국경, 양수 서울에 완전히 법주가 되고, 임금, 세임금에 완전히 이제 스승이 되게 돼서, 굉장한 신뢰를 받고, 이러고, 세능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국악을 나타낸다든지 법을 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남종에서 상당한 그 기운을 일으켜서 다시 헌법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이 현사와 같다 무슨 전쟁하는 것처럼 구도에 무슨 그 위험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구도라기보다도 종파적 대립이 여기 이제 자꾸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종선, 북종선 이 사이에 법과 법으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파와 종파가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이제 명이 아주 달리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파의 대립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능에도 본칙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명이 성사와 같으리라. 여수 속거하라 너는 모름지기 혹시 가라 남쪽으로 돌아가라. 공인해여 하나니라. 인해여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공이라 염려가 된다 이 말이죠. 공자는 염려가 된다.